네, 안녕하세요. 이제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치주과 공진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설명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심미적 부위에서의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즉시 식립, 이제 지연 식립,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한국인 마인드처럼 빨리빨리 이게 무조건 좀 빨리 머리 올리고 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심고 싶다. 심미적인 부위니까 이게 좀 비어 있으면 너무 불편하다.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심자마자 임시 모처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임시 틀니를 제작을 해서 플리퍼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바로 착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실 지연 식립을 한다고 해서 그 부위가 이제 비어 있게 하진 않을 텐데 환자분들은 최대한 뽑자마자 심는 걸 좀 더 선호하십니다. 이제 심미적인 부위에서의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이제 개원가 쪽에서는 많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추천 논문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연저분들이 같이 쓰신 논문인데, 이제 싱글투스를 발치 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딜레이드를 할지 아니면 이미디어트를 할지에 대해서 어떤 타이밍을 잡는지에 대한 논문인데요. 뭐 이제 논문에서도 보시듯이 토네티 이제 이렇게 유명하신 코텔레니, 뭐 랑 선생님, 카이로 선생님 등이 같이 집필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결과만 보시더라도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추천돼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요즘은 다 좀 즉시 식립을 많이 하시는데 심미적인 게 중요한 경우에는 즉시 식립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IMI가 이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식립인데 이거는 이제 제한된 케이스에서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이게 주제고요. 일단 이 파노라마 사진을 같이 보시면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생각보다 이렇게 구강을 방치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사회에서도 그런가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 몸이 아프면은 조금이라도 걱정되면은 좀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치아는 좀 무서워서인지 몰라도 이게 뭐 스케일링도 제대로 안 받고 아프다 말겠지 뭐라고 하잖아요. 사실 만성치주염이 이제 휴지기 약화기가 있는 거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복 중 하나인데 다들 좀 더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게 이제 저는 환자분들께 아예 주입식 교육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제일 유명한 표라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뭐 심는 시기에 따라서 보니 컨투어나 이제 성숙도, 소프트 티슈 볼륨에 따른 뭐 비교를 나타낸 이제 표고요.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처음에 좀 추천드렸던 논문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VAS 스코어라고 다들 아시죠? 이게 뭐 하나도 안 힘들었다 하면은 이제 0점이고, 좀 매우 고통스러웠다 하면은 이제 10점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랑 이제 딜레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수술의 난이도, 환자가 느꼈을 때의 수술의 난이도는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동안의 불편감이나 통증, 그다음에 이런 수술 후에 불편감, 통증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즉시 식립이 조금 더 불편했다 정도지 0에서 이 정도면은 뭐 큰 차이 없고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란 선이 이제 이미디어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 선이 이제 지연 식립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방사선 학적으로 이제 골 레벨을 봤을 때 이제 0을 이제 제로를 이제 임플란트 식립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 레벨이 이제 임플란트에 비해서 당연히 그 즉시 식립할 때는 좀 더 깊게 심어야 되니까 골이 좀 더 상방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나타낸 거고 이게 이제 12개월, 1년, 2년, 3년 팔로우업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0.8mm 차이가 나는 게 보이는데 이 차이는 결국에는 이제 즉시 식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깊게 식립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유의성이 없다라고 여기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PES, WES라고 해서 이제 핑크 에스테틱 스코어, 화이트 에스테틱 스코어, 심리적인 거를 이제 비교를 했던 그 그래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는 유혈만 차이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핑크 잇몸이나 이런 거의 외형의 조화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지연 식립이 훨씬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즉시 식립도 사실은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별로다,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즉시 식립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은 뭐 보통 이제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치했던 부위를 보존을 하고자 해서 이제 골을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리치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좀 더 증대를 시킨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알베올라 리치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ARA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 발치하고 지연 식립을 하기 위해서 골 이식을 하는 경우에 ARP가 아닌 좀 더 릴리징을 줘서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다음과 같이 발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즉시 식립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플랩을 열고 할지 아니면 뭐 플랩 리스로 할지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플랩 리스로 해도 전혀 무방한 골의 두께를 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아무래도 플랩을 열게 되면은 이제 연조직이나 이제 골 소실이 0.5mm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요즘 좀 유명한 연자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6개월 지나서 봤을 때도 이제 장기간의 치유 페리어드를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거는 좀 간단하게 제가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케이스인데 사실 이게 이제 요즘은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단 급하게 동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었는데 거기서 아쉬웠던 점도 같이 설명을 하고 드릴 거라서 여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은 이미 좀 골증대랑 이런 걸 좀 마무리한 다음에 CT 사진인데요. 이제 왼쪽은 이제 사이너스를 했는데 여기 좀 사이너사이티스가 같이 와 있는 게 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켜보기로 말씀을 드렸고 요즘은 이제 가이드 서저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서저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보철적인 면에서는 이제 보철과 교수님들께서 이제 전문적으로 해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를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서지컬 스텐트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해놨고 CT 사진은 다음과 같고요. 이게 이제 전치 부분만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좀 뿌옇게 관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좀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대학병원들은 좀 시설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나 미러를 통해서 촬영을 했을 때 미러에 금이 좀 많이 가 있어서 좀 안 이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설명에는 이제 이상 없게 제가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부를 이제 거상을 해서 이제 가이드대로 식립을 하게 됐는데 여기 본이 좀 너무 얇았어요. 그래서 이 본이 얇은 부분은 이제 골 이식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사실 사이너스만 해놨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임플란트 못 심는다라는
설명을 듣고 오셨던 분이라서 이제 고리식에 대한 동의는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아쉬웠던 점들은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릴리징을 하면서 연조직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골 쪽에 붙어 있는 연조직들은 다 제거를 하자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오히려 제거를 안 했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칼 순축본을 제외하면은 컨테인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원 스테이지로는 하는 걸 권유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심고 묻어두기만 해도 골이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오버해서 골 넣고, 또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릴리징을 충분히 줘서 다음과 같이 봉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합 후에 다음과 같이 식립이 된 게 관찰되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이제 왼쪽에 사이너사이티스처럼 보였던 점막염 비우나 염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환자분도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고 그냥 보여드리고자 가져왔던 거고요.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세컨드 스테이지 때 골 잘 된 걸 확인해서 이렇게 달고 임플란트 보철하고, 이제 이분도 2017년에 진행하셔서 6년 차인데 아직은 잘 쓰고 계십니다. 별 무리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임상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즉시 식립이랑 지연 식립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XR 뷰로 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뽑으면서 심기에도 좀 나쁘진 않은데 주변으로도 염증이 좀 컸어가지고 이제 식립을 할 부위인 이제 42번 부위가 좀 염증이 있어 보여가지고 여기는 좀 빼고 뼈를 넣고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이제 순측 쪽이 골의 침울골화가 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AR을 굳이 하지 않고 ARP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처음 사진이고요. 사실 3번까지 좀 다 발치를 하면 이제 좀 더 심미적인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환자분도 더 만족하실 텐데, 사실 전치부도 뽑자고 했더니 절대 싫다고 완강하게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이거는 이 정도로, 왜냐면 37번 연락을 제가 심으면서 환자분이 좀 만족스럽게 되셨는지 그때부터는 신뢰를 가지시고 전치부도 그냥 뽑고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진행된 케이스고, 지금은 발치를 하고 이제 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제 ARP로 오픈힐링으로 꼬매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멤브레인이 보이잖아요. 이게 왜 보이냐면은 저는 이제 치관부 쪽의 치은들도 좀 살짝 이렇게 박리를 시킵니다. 골에서 박리를 시킨 다음에 여기 멤브레인 자체를 길다랗게 아예 가로로 길게 이렇게 하나를 잘라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32봉부터 40봉까지 쭉 넣습니다. 이게 뭔가 저는 연조직 힐링에도 좀 더 예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넣고, 그다음에 고리식한 부위에 대해서는 멤브레인 하나씩 더 깔아가지고 더블 레이어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봉합사 제거 때 임상 사진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높이나 위드스도 만족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넣고 CT 사진인데요. 뭐 무리 없이 잘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식립했고, 37번도 사실 발치후 즉시 식립했던 부분인데 발치후 즉시 식립하시면서 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치부는 발치후 즉시 식립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방금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웬만하면은 즉시 식립은 피해라, 대신에 좀 빨리 심겠다고 환자를 설득해라, 이러한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같이 동영상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발치후 즉시 식립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상악, 뭐 제가 최근에 했던 분인데요. 일단 뭐 다른 사진은 가져오진 않았고 이거는 AR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치부 자체가 좀 많이 쪼그라들어 있었어가지고
이 교환면상으로도 봤을 때도 여기 다른 심미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저는 여기에 다 본을 넣었습니다. 여기 다 골증대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꺼져 있거나 그런 걸 보이지 않게 무조건 심미적으로 하려면 본을 좀 증대해서 넣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절개를 줘서 이렇게 증대를 해서 했던 케이스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2차 힐링이라고 해서 옐로이시 화이티시 티슈 스테이트가 관찰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빵빵하게 돼서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치후 즉시 식립을 했던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파노라마 사진을 같이 보실게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갓 40대가 되신 분이신데, 만으로 40이신데, 지금 보시면은 뭐 성한 치아가 하나도 없죠. 이게 제가 최근에 한 케이스인데 2023년 3월이었으니까 요즘에도 이제 이렇게 치아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분도 이제 여성분이셔서 좀 많이 우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치주염이 이제 상병 빈도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감기를 제쳐서. 이게 뭐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치주염이 이제 더 각광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일단 주변의 가족분이나 친지분부터 먼저 양치질이나 이런 거 잘하자고 항상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40대 초반뿐만 아니라 20대 초중반, 심지어 뭐 10대 후반만 돼도 벌써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아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예전에 이제 노인분들이 주로 제 환자분들이셨다면 요즘은 젊은 환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저도 절미하고, 보시면은 저는 처음에는 다 이거 웬만하면 다 뽑아야겠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도 잇몸이 안 좋은 건 알고 있다, 개인 병원에서 일단 대학병원 권유를 해서 왔는데 앞니가 흔들려서 앞니에만 먼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안 됩니다. 이거 구치부도 지금 엉망인 데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할 때 한 번 할 때 그냥 다 하자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고 그래가지고 앞니가 흔들리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치부는 이제 뽑고 나서 비어있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치부만 딱 한다고 해서 치열이나 이런 게 예뻐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전치부를 제거하고 뽑았을 때 그럼 옆에 이제 소고치들도 예후가 많이 안 좋은데 얘네들은 유지가 되겠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단 전치부만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치부는 좀 뽑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도록 심고, 임시 틀니를 하든 임시 보초를 올리든지 할 테니까, 대신에 이제 나머지 치아들은 좀 마취하고 웬만하면 좀 더 유지가 할 수 있게 좀 긁어내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치부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상악 CT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기만 해도 순치의 꼴들이 많이 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치후 즉시 식립을 할 때는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순측이랑 이제 부계측에다가 이렇게 핀 같은 걸 꽂아가지고 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치아의 외형을 좀, 치아가 아니면 이제 고래 외형을 보고자 하는 이런 장비들이 나와요. 파일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이게 어디 회사 제품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그런 걸 사용을 하셔도 좋고, 이제 즉시 식립의 장점을 보자면은 제가 원하는 패스를 이제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웬만하면 좀 팔라탈 쪽으로 심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올라가는 부위 쪽으로 식립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심고 싶은데 미끄러지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운드바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좀 고정이 안 나오고 흔들릴 것 같을 때는 라운드바를 써서 미리 이제 지점을 잡아 놓고요.
거기에 이제 이니셜 드릴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래 외형을 보여주는 핀 같은 걸 꽂고 진행을 하셔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번, 그 다음에 1번, 3번 이렇게 식립을 하시기로 했는데, 이제 여기 부위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죠, 순축골이. 그 다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 3번 부위인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네, 골이 없어요, 순축으로.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루트로 인해서 끊겨 있는 게 보이죠.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번을 발치를 할 때는 사실 좀 조심해서 발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적어도 발직을 한다면 말이죠. 근데 여기 부분에 제가 나중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이제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발치를 하면서 진행하는 걸 좀 빠른 배속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개원가에서는 더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고 들었긴 했지만, 저도 일단 1.5배속으로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발치를 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 빠르게 진행되니까 보시면서 넘어가시죠. 사실 이제 장인은 기고 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탓하게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럭세이터 같이 이제 장비, 최신 장비들 발치할 때 엄청 편한 것도 있는데, 저렇게 순축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지금 이 몸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저는 여기는 이제 좀 증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니시안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조직들의 이제 염증 조직, 육아 조직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지금같이 주변 치아들도 안 좋고 치주도 관리도 잘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저는 청소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3번 부분이 좀 찢어져 가지고 릴리징을 할 때 좀 많이 고생했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저렇게 치은이 찢어지게 되면은 좀 치유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불량합니다. 아무리 처치를 잘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이 저는 ARA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아예 끝까지 다 릴리징을 했고요. 이렇게 스케일러로 팁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석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주변부를 일단 깨끗하게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를 하는 시간을 훨씬 많이 할애를 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식립에는 크게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러고 이제 수기구를 이용을 해서도 완전 빡빡 긁어내고요. 저는 이제 7, 8번도 주로 많이 쓰고, 뭐 사실 근심은 11, 12, 뭐 원심은 13, 14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치석이 좀 딱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7, 8번을 쓰면 절삭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거가 잘 되는 7, 8번을 주로 썼고, 사실 4번들도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저쪽에도 골을 같이 넣을 생각으로 저렇게 진행을 했고요. 치질도 이용을 해서 밀어냅니다. 온전한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들을 이용해가지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데, 여기서도 다 팔라탈 기준으로 식립을 합니다. 이제 원장님들,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의 멀티를 식립을 할 때, 한 번에 같은 드릴로 이제 3개를 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눈대중으로 하면은 뭐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상악 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정도를 식립을 하는데 2.2 정도 인시얼 드릴만 하고 바로 심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면 3.0까지 확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언더 드릴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리고 원래보다 2mm 더 깊게 패스는 잡아두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발직이기 때문에 거의 한 4mm까지도 생각을 하고 완전 더 깊게 이제 드릴링을 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은 좀 시끄러울까봐 소리는 제가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드릴링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조금 화질이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 저항감이 느껴지죠. 저항감이 느껴지고 여기서는 제가 라운드버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운드버 추천드립니다. 이제 핸드 스크루로 이제 충분한 고정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충분히 깊게 식립을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ISQ를 재는데 ISQ가 다 잘 나오면은 좋고 아니면은 이제 좀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전 60 이하는 다 기다리는 편입니다. 지금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잘 나와가지고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부위에 다음과 같이 형태를 만드는데 이게 저 패스보다 좀 살짝 순축으로 처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동그라미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라운드버 대신에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옆에 이제 측정할 때 쓰는 핀을 꼽아 놓고 패스를 보면서 저렇게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패스 드릴을 볼 때 저는 기존에 쓰던 이제 드릴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꼽아서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패스 볼 때는 저게 제일 보기에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또 형태를 형성해 주고 좀 저항감이 세가지고 저기 걸리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기도 무리 없이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식립을 합니다. 배속을 조금 했는데도 좀 느리게 보이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꽤 저항감이 있었나 봐요. 제가 기억은 나진 않는데 이게 앞쪽 패스로 가면은 좀 안 되니까 항상 패스를 확인을 하면서 저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N에서 50N 사이로 다음과 같이 고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핸들로 좀 더 깊게 식립을 하고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볼까요? 되네요. 이제 겉으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본 녹는 거를 생각을 해서 완전 최대한 더 깊게 넣었습니다. 이제 팔라탈 쪽 본 기준으로는 엄청 많이 넣은 건데 사실 보컬 본 기준으로는 한 1, 2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골 임플란트를 할 때 이제 발치를 할 때 이렇게 순측 구개측으로 했으면 안 됐는데 하도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컬 순측골 자체가 지금 아예 페네스트레이션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도 저렇게 이제 드릴이 관찰이 되잖아요. 제가 최대한 팔라탈 쪽으로 이제 패스를 잡고 있는데도 이제 순측골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저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CT상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존을 하려면은 럭세이션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고리식이 잘 될 수 있는 경우에, 왜냐하면은 이제 그 순측골 쪽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컨테인트된 본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고정력만 잘 나온다면 이제 이식을 하면 순측골에도 무난하게 골이 많이 형성됩니다. 지금 세 개의 임플란트 모두 다 고정력 자체가 좀 워낙 잘 나와가지고요. 거의 75, 80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힐링을 달질 않는데 그냥 이번엔 힐링을 달았고, 그 다음에 다 달았습니다. 다 고정력이 잘 나왔고, 근데 이제 23번 부위는 좀 아쉬웠다 제가 총평을 내리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힐링을 달고, 힐링은 최대한 좀 높은 걸 처음에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ARA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트랜스뮤코살 GBR 쪽을 생각을 해서 저렇게 이제 힐링을 달고요. 나중에 이제 임시 틀니나 이제 임시 보철물을 적용을 할 때는 저거를 이제 좀 치유가 되고 나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철과 교수님이랑 상의를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낄 때 달깍거릴 수도 있고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TD를 만들기로 했는데 나중에 사진 보시면은 힐링이 좀 깎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 자체를 좀 충분히 넣는 편인데 다른 부위들도 본을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즉시 식립에서 제일 대드는 게 심미적인 부위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식립하지 않은 주변 발치화 쪽에서의 흡수가 좀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핑크 에스테틱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쪽을 좀 유심히 하려고 했고, 다음과 같이 본을 이렇게 구겨 넣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오버해서 넣어야 좀 안정되고요. 저는 환자분께 좀 그 임시틀리 끼고 있는 게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좀 유지를 오래 했다가 머리를 올리는 게 좋다. 고정력이 지금 아무리 잘 나오고 있어도 그래도 한 2, 3개월은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보철물이 올라감으로써 힘을 받으면은 이식했던 순측골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트랜스뮤코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 23번을 제외하면은 진짜 엄청 유지를 잘 시켜야 된다라고 할 만한 부위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심미적인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연조직 치유만 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힐링 쪽에 걸어서 하나 멤브레인을 깔고요. 그 다음에 골 자체가 이제 움직이지 않게 밑에 고정을 하는 멤브레인을 하나 더 깔아줍니다. 뭐 정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정석적인 방법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은 골 이동 자체를 좀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염증 조직, 인플레이메이션 티슈가 좀 붙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것도 저는 과감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저것도 나중에는 그냥 두고 쓰면은 사실 치유에 도움이 되는데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발치를 할 때 좀 윤조직이 찢어진 부위들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릴리징을 좀 어느 정도 했는데 그건 영상에서 생략이 됐고요. 릴리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덮이는지, 패시브하게 잘 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미적인 거를 위해서 본 자체가 이제 과용은 아니에요. 이게 큰 거를 뜯어서 한 거라서 이게 뭐 600mg짜리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걸 꺼낸 거라 이제 많이 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측골 자체가 다 1번, 3번 이쪽 부분도 많이 얇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도 좀 골을 보강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부분들도 멤브레인은 깔긴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치유가 워낙 잘 되고 고정도 잘 되는 부위이긴 한데 사실 이제 순측 쪽 본에 이식을 했을 때 이게 다 환자분 골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발치화를 이제 내용이 이제 논문들 내용을 보시면 교과서를 보시더라도
발치하고 나면 협착골이 좀 흡수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골 이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순측골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히려고 일부러 인시전을 주고 릴리징을 준 거고, 이렇게 촘촘하게 좀 누릅니다. 좀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순측이니까 순측 쪽에 멤브레인 적용을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브릿지가 들어갈 부분들은 멤브레인 조그맣게 그냥 하나씩 좀 덧대어 놔가지고 연조직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씩 깔아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멤브레인 자체가 힐링을 방해한다라고 또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관부들은 다 좀 아무래도 제일 심미적인 부위잖아요. 전치부에서는 특히. 그래서 이제 외형이 무너지지 않게 처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3번, 1번 부위에다가 멤브레인들을 적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도 골이 꽤나 많이 됩니다. 이게 전치부는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멤브레인을 좀 덕지덕지 까는데, 이거를 더블 레이어까지는 괜찮은데 트리플까지 깔면은 문제가 됩니다. 릴리즘을 충분히 한 거는 이제 생략이 됐고, 저는 이제 미드라인부터 수철을 하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6제로를 썼던 것 같고, 이와 같이 중앙 부분을 고정을 하고 수철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오픈 힐링 때 쓰는 뭐 히든 엑스 수처나 이런 거는 따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발치해서 치관부 간에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만 잘 시키면은 힐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치를 하면서 23번 부위가 이제 스카가 생겼던 부분은 스스로 다시 꼬매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 꼬매면은 문제됩니다. 꼬매도 치유가 지연되는데 좀 더 확실히 꼬맸어야 되는데 제가 땀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뭐 여러 땀 하면은 힐링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스카가 생긴 채로 치유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 결과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위는 임플란트랑 자연치 치관부 쪽을 먼저 다 고정을 하는 모습이고요. 수처에 대한 강의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박정철 원장님의 백투더 수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엄청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수처를 좀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다른 분들 수처하시는 거 보면 더 존경스럽긴 해요. 촘촘하게 하고 더 이쁘게 하고.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인터럽티드를 제일 많이 쓰고, 그 외에는 그 모디파이드 롤의 수처라고 있고, 크리스 크로스 수처라고 있습니다. 이제 발치와 같은 경우에 히덴엑스 수처를 쓰고요.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책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따로 부연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보이는 곳마다 제가 다 좀 웬만하면은 여긴 다 촘촘하게 수처를 했어요. 뭐 노력한 만큼 이제 예쁘게 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처에 시간 할애하는 거는 아깝지 않죠. 이제 최대한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뭐 수처를 좀 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제 첫 번째 시간에도 그랬듯이 나중에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처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 관계상 수처 자체는 좀 짧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카가 생겼던 부분도 다음과 같이 꼬매주고요. 이런 식으로 두 땀을 꼬매놨는데, 이게 저 가운데에도 한 번 더 한 땀을 좀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로 다 봉합을 했고, 이제 수술 후 파노라마 사진인데, 이제 원하는 위치랑
원하는 깊이로 승립이 된 게 관찰됩니다. 이제 술후 이제 봉합을 하고 임상 사진인데 다음과 같이 이제 23번 신축 부위는 제가 아쉽다고 설명했던 부위고요. 교환면상에서 봤을 때도 위치나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대로 식립이 됐습니다. 이제 봉합사 재고 임상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23번 신축에 좀 더 꼬맸어야 돼요. 돌까지 엄청나게 넣었기 때문에 좀 더 꼬맸어야 됐고, 이제 교환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엄청 빵빵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일단 빵빵하게 들어갔다는 점이 보이고, 이게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철을 올리기 전인데 보시면은 이제 TD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 힐링을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보철 교수님께서 갈아주셨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연조직 높이 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교환면상에서 봤을 때도 두툼한 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컨트롤만 잘 하면 충분히 즉시 식립을 할 때도 심미적인 부위도 챙기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전치부 발직은 최대한 피하라고 하는데, 이제 빨리빨리가 강조되는 시대다 보니까 웬만하면 발직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치부 발직은 이제 상황에 맞게 필요하다면, 아니면 순측골이 좀 어느 정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면은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개는 필요하면 지금같이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고리식을 해서 좀 더 이쁘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시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심미를 위해서는 무조건 물론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연 식립을 할 때는 아무래도 민감한 전치부다 보니까 환자분들에게 이제 설득시키는 거랑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